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오늘부터 독학사 1단계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부터 독학사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독학사라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습자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학사 1단계 과목은 어떤 걸 보는 게 좋은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학사가 뭔지는 알고 가야겠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가 학점을 받아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독학사는 시험을 응시해서 학위를 받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모두 패스 결과를 받으면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1단계만 다룰 거고요. 더불어서 독학사가 학위 취득 제도인 건 맞지만 이번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독학사를 통해서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독학사 1단계는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과목을 합격할 때마다 4학점씩 인정을 받습니다. 5과목보다 적은 과목을 응시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5과목을 모두 응시한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과목을 보시면 1교시와 2교시에 국어, 국사, 외국어 이렇게 필수 3과목이 있고 아래에 3교시, 선택과목, 영역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5과목을 전부 응시하겠다 하면은 필수 3과목, 국어, 한국사, 외국어 그리고 선택과목 2과목 이렇게 총 5과목을 응시하게 될 건데요. 나는 5과목 안 볼 거고 몇 과목만 보면 된다 하신다면은 필수, 선택과목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만 체크하셔서 원서 접수하시고 선택한 과목만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학사 1단계 이렇게 총 5과목이 있는데 5과목을 모두 응시하셔야 하는 분들은 필수 3과목은 무조건 응시를 해주셔야 하고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만 응시해도 되는 분들은 전체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죠. 어떤 과목을 보는 게 좋을까? 일단 5과목 모두 응시하셔야 하는 분들은 국어, 한국사, 외국어 얘네들은 어차피 보셔야 하니까 잠깐 제외를 하고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겠죠. 선택 과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사회학개론 여기서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간혹 이제 경영학개론이나 심리학개론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학점은행제의 시험과는 다르게 독학사는 내가 직접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교양 과목들 내버려 두고 굳이 전공, 교양, 호환 과목을 응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 사회학개론, 문학개론 이렇게 선택폭을 3과목으로 줄이긴 했는데 선택 과목은 2과목을 응시할 수가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선택폭을 줄여서 이 3과목 중에서는 어떤 과목이 더 괜찮을까? 개인적으로는 사회학개론, 문학개론 이 2과목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 윤리 과목을 뺀 이유는 이게 2020년도에 국민윤리에서 현대사회와 윤리로 과목명이 변경되었거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느낌? 내용 건드린 건 없다고 했는데 체감상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학사 1단계 선택 과목 중 2과목을 고르라고 하면 사회학개론, 문학개론 이렇게 2과목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고를 것 같고요. 5과목을 다 보셔야 하는 분들은 국어, 외국어, 한국사, 사회학개론, 문학개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5과목을 다 안 봐도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5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만 보셔도 되는 분들은 필수 과목까지 포함해서 난이도를 좀 평가를 해주셔야 하는데 필수 과목의 난이도는 어떠냐? 일단 외국어, 한국사 2과목은 저의 체감상 많이 쉬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 아니면 토익을 공부하다 와서 어느 정도 영어 시험에 대한 베이스가 잘 잡혀 있다거나
또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준비 또는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사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응시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경우에 해당되는 학습자분들은 영어, 한국사 과목은 기출문제 풀이만 해도 합격 커트라인은 어렵지 않게 넘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국어, 저는 얘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5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제외를 하려고 하는 게 국어 과목이고요. 5과목을 모두 봐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 과목만 봐도 되는 분들은 국어 과목은 좀 피하라고 전달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정리하기는 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자인 본인의 상황 그리고 독학사 1단계 과목에 대한 베이스 여부를 확인해서 과목을 고르는 겁니다. 5과목을 모두 봐야 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5과목 국어, 외국어, 한국사, 문학개론, 사회학개론 이렇게 5과목을 보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일부 과목만 봐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과목을 보고 수거법으로 하나씩 날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어가 어려웠지만 국어 과목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국어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반대로 저는 영어가 쉽다고 했지만 영어 과목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과목을 제외할 때 영어 과목을 먼저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을 보면서 5과목 중 무엇을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과목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과목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독학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앞에서 제가 언급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학개론, 문학개론 그리고 현대사회와 윤리까지 이렇게 제가 6과목으로 간추린 이유는 난이도 부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독학사 1단계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게 제가 말한 이 6과목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해드린 과목들을 응시하겠다 하면은 교재나 인강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독학사 1단계 교재라고만 검색해도 이 과목들의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공부를 시작한다 하면은 기본서부터 바로 구매를 해야 하느냐? 이건 학습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독학사 1단계 시험이 학점만 가져올 목적으로 응시하는 거라면 100점 만점 중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당연히 불합격을 하겠죠.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합격할 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할 정도의 난이도 또한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학사 1단계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학습자님 본인이 응시할 과목의 기출문제부터 먼저 구매하셔서 풀어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기출문제를 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기본서나 인강까지 구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오답 노트 정리 2가지만 반복을 하고 시험 2-3주 전에 파이널 기출문제 정리하는 정도로 공부해도 합격 커트라인은 충분히 넘기실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좀 높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본서를 구매하고 공부를 좀 더 진득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공부에 손뗀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1단계 과목 관련해서 문제풀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공부를 시작할 때 기본서부터 구매하고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파이널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제 인강을 구매해야 하느냐 물어보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독학사 1단계가 인강을 보면서 공부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강은 비추천합니다. 노베이스 상황에서 이번에 시험을 꼭 붙어야 한다. 비용이 좀 비싸도 괜찮다. 이런 상황이면은 인강까지 병행해 주시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강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본인의 시험 과목 기초 베이스를 파악하기. 거기에 맞춰서 기출문제부터 풀어보고 기본서를 구매할지 결정을 먼저 하고요. 아예 노베이스 상황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본서를 먼저 구매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정석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독학사 시험 과목의 교재를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인강을 비추천하지만 이는 학생의 선택사항이니 인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강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독학사라는 게 시험을 응시해서 학점을 얻어야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마다 상황, 베이스가 전부 다 같은 게 아니라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은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올해 독학사 응시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남겨주신 댓글에 맞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